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재명 녹취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별명을 안겨줬었던 그 녹취록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녹취록은 그 녹취록보다 훨씬 더 수위가 셉니다. 아니 형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그거보다 수위가 세다며 얼마나 세다라는 거냐. 이 녹취록은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문제와 관련된 녹취록이 아닙니다. 이 녹취록은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녹취록의 정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배임 혐의로 고소가 됐고요. 해당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검찰도 지금 칼을 뺀 것처럼 보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에만 검사 17명을 배치해가지고 초대형 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논란이 많았던 서울중앙지검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관련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수사가 실제로 진척이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검찰에 이번에 이 자료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 제공이 된 건데요. 이 녹취록은 정혁학 녹취록이라고 불립니다. 정혁학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놀랍게도 천화동인 5호의 대표였습니다. 천화동인의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상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여겨지는 김만배 일당의 한 명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 화천대유에 대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검찰에 제공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내부 분열, 내부 배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녹취록에서 예상됐던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사장이죠. 녹취록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이익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고 그에게 700억 원이 돌아가도록 논의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유원홀딩스라는 겁니다. 지금 저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이 됐건 유동규가 됐건 강조해왔던 게 뭡니까? 민간 사업을 불법적으로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은 공정했다 계속해가지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유동규에게 지분 절반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700억이라는 거죠. 일전에 유원홀딩스에 대해서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경기 관광공사에 재직 중일 때 유원홀딩스를 공동 설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관광공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 회사를 차렸다 이게 아니라 관광공사에 있을 때 회사를 지금 공동 설립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관광공사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랑 같이 공동 설립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던 2014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키맨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남욱이라고 하는 민간업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저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유어홀딩스에 대해서 정민현 변호사는 비료 사업이 주업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등기를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면 법인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비료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사무실은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직원은 한 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회사 감사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이라는 겁니다. 회사 사무실도 지금 비어져 있고 회사 감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료 사업이라고 했는데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는 비료랑 연관된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회사랑 누가 연관이 돼 있던 겁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던 유동규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정민현 변호사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건물지금 관리인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유동규가 이 회사에 자주 왔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논란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그 회사와
동업관계로 회사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가 된 녹취록이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 그리고 특정 법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특정 인사가 바로 유동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특정 법인이 바로 페이퍼 컴퍼니다 라고 여겨지는 유원홀딩스다,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랑 동업관계다 라고 얘기했던 정민용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체결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정민용이라는 건데요. 일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게 있었습니다. 성남의뜰 말고도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지만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유동규는 1000점 만점에 20점, 별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점수 차가 20점 이상 이렇게 크게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2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민용이 공모 지침서를 자기가 만들어서 유동규에게만 직보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민간 기업이 선정이 될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모 지침서에는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사를 포함시키면 20점을 더 주도록 한 그런 평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은 20점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공모 지침서가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는 성남의뜰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됐다는 것인데, 그 공모 지침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정민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민용이 그렇게 만든 공모 지침서를 유동규한테만 수시로 직보했다는 것이고, 다른 상급자가 자기에게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직원 수도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던, 별다른 큰 프로젝트를 해보지도 않았던 사실상 신생 기업체가 1조가 넘는 대규모 대장동 개발에 민간 사업체로 선정이 됐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일전에 유동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 유동규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화천대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요. 사무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원들이 바로 전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유일하게 부패로 감옥을 안 간 성남시장이라면서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화장실에다가 붙여놨던 문구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글쎄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사생활은 좀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비리 하나만큼은 깨끗한 사람이다, 일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공개가 된 이 녹취록 앞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사건, 이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는 것을 저 녹취록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